김태훈의 게으른 책 읽기 이번 시간은 리리드 시간입니다. 네. 뭐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뭐 스태프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코너가 이제 폭발했다 해서 굉장히 흥분해서 봤는데 만 명 봅니다. 만 명이 폭발한 거야? 그럼요. 그럼 뭐 1억 뷰 한 사람은 어떡하라고? 예? 아직 폭발은 안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반응이 오고 좋다. 있습니다. 오고 있다라고 해서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코너에 반응이 올 게 뭐 있습니까? 저 혼자 횡설수설하는 코너에. 자, 오늘 다시 읽기로 꺼내든 책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위스키 성지 여행입니다. 네. 이 책은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제가 이제 술을 되게 좋아하는데 한때 이제 와인을 좋아해서 와인을 엄청 먹었습니다. 네. 결혼한 뒤에는 안 먹어요. 네. 왜? 이젠 다른 여자들과 와인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와인에 대한 흥미를 완전히 잃었어요. 농담이고요. 농담인 거 알고 계시죠? 네. 와인에 한동안 빠져 있을 때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가 엥겔 지수가 제일 높았던 것 같아요. 버는 돈으로 또 하는 게 없는데 술만 먹었어요. 술만. 그래가지고 와인이요. 이게 또 비싼 와인을 가게 되면 답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엄청나게 먹었더니 한 달에 100만 원 벌면 거짓말 안 하고 한 90만 원을 와인 먹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결국 파산했어요. 파산. 그리고서는 이제 와인을 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이건 감당을 할 수가 없다 내가 이 술을. 그런 것도 있고 몇 년 전에 파리에 갔을 때 3만 원짜리 와인 먹고 나서 한국에서 와인 먹으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만 원짜리 먹어도 프랑스 길거리에서 먹은 15,000원짜리 와인 맛이 안 나요. 예, 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와인 사업을 뭐 이렇게 망하게 하려는 의도로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제 개인적인 느낌이 그렇다 이런 건데. 그리고 나서 이제 선택한 게 위스키였습니다. 왜 위스키냐? 일단 독하니까 같은 금액이면 더 빨리 취하지 않겠느냐. 그럼 이제 가성비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와인을 건너뛰고 이제 위스키로 빠졌죠. 제가 이제 특별하게 뭐 다른 취미가 별로 없으니까 도시에서는요. 예. 책 보고 영화 보는 건 이제 취미는 아니고요. 저한테는 일이니까 위스키를 그렇게 찾아다녔어요. 예. 그때 알았습니다. 완전히 잘못 생각했다. 예. 위스키가 더 비싸요. 한 잔에 몇만 원씩 하는 술이 너무 많아. 근데 더 비극인 건 내가 그 맛을 다 알겠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바로 이 무라카미 하루키의 위스키 성지 여행을 뒤늦게 이제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책은요, 이게 위스키라고 이렇게 구체적인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안 봅니다. 위스키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나요? 예? 상실의 시대, 뭐 댄스 이런 어떤 일반적인 어떤 문학 소설 같은 경우는 하루키 팬이란 보죠. 근데 하루키의 팬이라고 해도 정말 진성 팬이 아닌 이상은 나는 술 안 먹은 사람인데 위스키 성지 여행이라는 책을 사서 굳이 볼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 당시에 이제 위스키에 꽂혀 있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에 대한 술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위스키 산지 아세요? 예. 스코틀랜드에 가면 이제 5군데 산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코틀랜드가 이렇게 있을 때 절반을 나눠요. 그래서 위에가 이제 하이랜드, 밑에가 로우랜드. 그러니까 오른쪽 위쪽 끝에 이제 스페이사이드 여기 이제 발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왼쪽 끝에 이제 캠벨타운 있고 이제 왼쪽에 섬이 하나 아일라이라는 섬인데 여기 이제 옥토모, 브루라디 이런 술들이 나옵니다. 이거 알아 이제 술꾼이에요. 스코틀랜드를 5군데로 분리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지금. 이 책은 서점에서 중간 페이지를 열자마자 바로 사랑에 빠졌고 바로 샀습니다. 바로 제가 이야기했던 옥토머가 나오는 아일레이 섬 사람들 이야기예요. 우리는 장례식에서도 위스키를 마시지 하고 아일레이 섬 사람은 말한다. 묘지에서 매장이 끝나면 모인 사람들에게 술잔을 돌리고 이 고장에서 빚은 위스키를 술잔 그득 따라주지. 모두들 그걸 단숨에 비우는 거야. 묘지에서 집까지 돌아오는 춥고 허전한 길, 몸을 덮이기 위해서 말이야. 다 마시고 나면 모두들 술잔을 바위에 던져서 깨버려. 위스키병도 함께 깨버리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 그것이 관습이거든.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짧았던 삶을 마치 강렬한 위스키의 맛처럼 한 모금으로 느껴본 뒤에 이제 그 용도를 다한 컵과 병을 깨버리는 의식.
아일라이 섬이 있는 스코틀랜드 사람들, 영국인들의 어떤 거칠지만 삶과 죽음을 대하는 태도로서 굉장히 멋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생각보다 술 얘기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생굴과 싱글 몰트는 찰떡궁합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술은 이제 석화라고 하죠. 굴에다 이렇게 술 한잔 따라가지고 그걸 같이 먹으면 아주 죽인다 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걸 또 다 따라합니다. 제가 다 따라했어요. 내가 안 따라해본 게 없어. 하루길은 정말 위대한 작가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게 어쩜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걸 미리 다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읽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에 관한 아주 멋진 사진들이 펼쳐지고요. 그리고 그 전통적인 싱글 몰트 바에 대한 이야기들, 또 양조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주 담담히 술쟁이답게 펼쳐집니다. 그리고 술을 빌려서, 술의 이야기를 빌려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전 참 게으른 사람인데요. 예전에 그 도스토옙스키가 도박빚을 갚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글을 썼다라고 하는데, 저처럼 게으른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 사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은 술값을 내기 위해서. 내가 술을 끓으면 진짜 이렇게 일 열심히 안 해도 돼요. 전 진짜 전업주부 해도 돼요. 쓰는 돈이 없거든. 오직 술을 마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저 자신을 보면서 무라카미 하루키도 혹시 그런 인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자, 이 책에 대한 사람들의 서평, 회원 리뷰 평점 7.1점입니다.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위스키를 모르는 사람은 좋아요. 무라카미 하루키는 위스키의 진정한 맛과 멋을 간결하고 수식 없는 글로 전해준다. 하루키의 글맛이 이러한 것인가 보다. 읽을 때는 색다른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읽고 나면 여운이 남아 자꾸 끌리고 되새김질하게 된다. 별로요. 이 책에서는 단지 스코틀랜드의 아일레이 섬의 싱글몰트 위스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즉 제조 과정과 마시는 방법, 그리고 위스키 공장주의 이야기를 실어놓았을 뿐이다. 게다가 이 책에선 하루키 특유의 시니컬하고 쿨한 느낌조차 느껴지지 않은 흔한 작가들의 밋밋한 책이 되고 말한다. 안 드시는 분이야 이거. 그러니까 모르지. 아일레이는 성지예요. 위스키 마시는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제가 아까 옥토모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싱글 몰트는 도수로 이야기 안 합니다. 그 몇 도냐 뭐 이런 얘기는 촌스러운 거예요. 근데 PPD라고 해서 피트 향을 측정하는 그 숫자가 있어요. 일반적인 위스키가 40, 50 정도 된다는 건데 아일레이의 옥토모는 200이 넘어요. 200이. 최근에 300짜리 나왔나 그래요. 그게 아마 옥토모 7.3인가? 제가 한 병 있어요 집에. 안 따요. 나 죽을 때 먹을 거야. 죽을 때. 6.3도 하나 있고. 제가 하여튼 이 아일레이 섬에서 나는 위스키가 왜 그 술꾼들의 술이냐면 이게 아주 그 피트 향이 세서요. 일반인이 먹으면 그냥 생 알코올을 먹는 것 같아요. 영화배우 하나 서태환 씨한테 제가 권했다가 쌍욕 먹었어요. 쌍욕. 술을 달랬더니 공업용 알코올을 주냐고. 촌스러운 거예요. 태화용변에. 그걸 느낄 수 있어야 위스키 광해요. 달달한 이런 게 아니라. 왜 와인도 이게 하이로 가면 단맛 잘 안 마시잖아요. 아니 드라이한 거 이런 거. 위스키도 그렇단 말이에요. 사실 뭐 말베니 같은 이제 스페이스 사이드 아주 부드럽고 맛있는 술도 있는 반면에 이 아일레이는 거친 술이거든. 이런 차이가 나는 게 이제 그 싱글 몰트죠. 그러니까 이제 보리를 이렇게 건조시킬 때 그 지역에서 나는 이제 2탄 이런 걸 쓰거든요. 이게 피트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지역마다 달라요. 그래서 향이 이제 다르게 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왜 쓰느냐? 이게 나무를 쓰면은 옛날에 저 자식이 술 만드는구나 해서 이제 세금을 때렸다는 거죠. 그래서 몰래 만드느라고 땅을 파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마다 색깔이, 야, 이런 이야기 진짜 박사야, 박사. 어찌됐건 무라카미 하루키의 위스키 성지 여행은 술꾼들의 어떤 바이블처럼 전해지는 그런 책입니다. 네. 다시 읽을 일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야기 이제 다 알아요. 내가 하루키보다 더 잘 쓸 자신이 있어. 단지 이제 하루키보다 안 유명하기 때문에 더 써봐야 뭐 별 의미가 없는 책이긴 합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뭐 책꽂이에서 빼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경 보셨다고 여러분들 성경 버립니까?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뭐 10번 이상 읽었다고 해서 성경을 갖다 버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위스키 성지 여행은 바로 저에게 그런 책입니다. 네, 건강에 허락하는 한 계속 마시겠습니다.
김태현의 게으른 책 읽기 리디였습니다. 네.